여러분들께서는 서절구투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절구투란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선수를 영입 도중 훔치는 하이제킹을 시도하는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최근 김민재 영입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유력했던 김민재를 하이제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영국 익스프레스와 더선 등 현지 매체는 뉴캐슬이 올여름 나폴리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하이제킹을 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그를 차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뉴캐슬 또한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에이전트는 뉴캐슬의 2022-2023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보드진과 회담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는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고 한 시즌 만에 세리에의 무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피지컬 경합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 태클과 인터셉트 등 수비적인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거기다 스피드도 빠르고 빌드업 능력과 전진성까지 갖춰 현대적 센터백의 전형으로 불렸습니다. 김민재 덕에 나폴리는 시즌 초반부터 선두 질주를 했고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민재는 시즌 도중 9월 세리에A 사무국 선정 이달의 선수상과 10월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 선정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말미에 세리에A 올해의 팀과 세리에A 베스트 수비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는 그야말로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리그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그 중에서 특히 메뉴와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김민재 이적 관련 신뢰도가 높은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의 다니엘레 롱고 기자는 김민재가 맨유 이적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롱고는 지난해 여름 김민재의 이적에 있어 나폴리행을 정확하게 맞춘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탈리아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7월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오피셜이 나올 것이며 4+1년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듯 메뉴행이 유력해 보였지만 영국 디애슬레틱의 로리 휘트웰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휘트웰은 이탈리아 쪽에서 나폴리 센터백 김민재가 맨유와 강력하게 연결됐다고 보도했으나 지금 단계에선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은 있으나 이야기가 나온 대로 구체적인 대화나 조건 협상 등은 없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민재가 군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을 했고 메뉴가 현재 카타르 자본 인수 절차를 밟고 있기에 대화를 나누기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김민재 맨유행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틈을 부자구단 뉴캐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은 전부터 맨유와 함께 김민재를 주시했던 구단입니다. 앞서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뉴캐슬이 지난 몇 주 동안 김민재를 관찰하기 위해 스카우터를 보냈고 메뉴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알렸습니다. 영국 복수 매체는 뉴캐슬이 하이제킹을 시도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오일 머니가 보여준 파워를 생각한다면 주급 5천만 유로 수준의 바이아웃 등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즌 메뉴와 마찬가지로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김민재의 행선지가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개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마요르카 핵심 미드필더 이강인은 올 시즌 엄청난 활약으로 라리가를 비롯해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A 등 유럽 주요 구단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구단의 영입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에게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팀은 단연 아틀레티코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강인 영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요르카에게 건넨 아틀레티코는 1,000만 유로 이상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초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와 선수 임대 등의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개인 합의는 했으며 두 구단 간의 협상만 남았다는 소식이 마요르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져 이강인의 이적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마요르카 매체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마요르카가 로드리고 리켈메의 소유권과 두 번째 선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이적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강인의 제안을 한 건 아틀레티코가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제안은 1,200만 유로와 선수 임대를 택하는 패키지였고 여기서 리켈메가 선택됐다며 아틀레티코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틀레티코는 추가적인 경제적 제안을 건네지 않았지만 마요르카는 움직였고 그들은 리켈메의 소유권과 두 번째 선수의 임대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틀레티코는 리켈메의 바이백 조항을 포함했지만 리켈메를 보낼지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마요르카가 협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두 구단의 협상과 함께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개인 합의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이강인과 아틀레티코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두 구단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에 대해서는 구단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에 곧바로 이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 주에는 추가 소식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강인 이적이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강인 선수에게도 하이제킹을 시도하는 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친구 쿠보 다케우사를 데려왔던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이강인을 하이제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에스파냐 다리오 풋볼은 레알 소시에다드가 아틀레티코로부터 라리가 최고의 영입 중 하나를 빼앗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는 21승 8무 9패로 리그 4위를 기록했고 2013-2014 시즌 이후 1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이강인이 있었다면 소시에다드에는 쿠보가 있었습니다. 쿠보는 리그 35경기에 나서 9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소시에다드의 유럽 무대 진출에 앞장섰습니다. 모처럼 유럽 무대에 진출한 만큼 대대적인 보강은 필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강인도 그들이 노리는 표적 중 하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올 시즌 종료 후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 유력한 이강인은 주로 같은 리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뉴캐슬 등과 연결이 됐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개인 합의까지 마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상황입니다. 풋볼 데스대 마요르카에서 마요르카 구단 담당 기자로 활동 중인 토메우 마우라는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가 알기로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합의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시에다드가 쿠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이강인을 설득한다는 것이 매체의 주장입니다. 에스파냐 다리오 풋볼은 올해 마요르카에서 멋진 시즌을 보낸 이강인에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지만 소시에다드는 쿠보 공식으로 이강인을 설득하려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이강인과의 계약이 새로운 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시에다드는 제2의 쿠보를 원하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있던 쿠보는 마요르카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후 소시에다드에 합류한 뒤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강인도 쿠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16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소시에다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꺼이 그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영입이 이뤄진다면 이강인과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2021-2022 시즌 함께 마요르카에서 뛰면서 한국과 일본의 국적을 넘는 우정을 나눈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할 경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애제자인 후르아시 쿄고가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가 빅리그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알나스르로 향했고 레알 시절 호날두와 황금기를 보냈던 카림 벤제마도 알 이티하드 유니폼을 입었는데 토트넘 소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손흥민의 사우디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케인의 이적 소문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케인 콤비 해체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며 손케 듀오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2022-2023 시즌을 어렵게 보냈으며 2024년 사우디로 갈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손흥민과 케인 대신 일본 국가대표인 후르아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54골을 기록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스승을 따라 토트넘으로 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매체의 보도 전에도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지휘봉을 잡기 전으로 전 셀틱 수장과 에이스의 동반 이적설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스코티시 더선은 토트넘이 케인 대체자로 후르아시를 찜했고 이적료로 3천만 파운드를 준비했으며 퇴단 소문이 도는 케인의 파트너나 대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더선 역시 포스테코글루가 후르아시를 토트넘으로 데려가길 희망한다고 프리미어리그 도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연 혼란스러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손흥민 선수라면 저는 사우디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로 가게 된다면 주급이 19억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로 갔다가 사우디로 이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컵을 들 확률도 있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뉴캐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랑 같이 뉴캐슬에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도 사우디 자본 들어오고 이제 무시 못하게 성장할 거라서 어딜 가든 대우 잘해주는데 가는 게 맞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원하는 구단으로 가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축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